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로 부산입니다. 네, 생명 강좌가 벌써 3탄을 맞이하였는데요. 이번 주제는 태평양 쓰레기 섬과 미세 플라스틱을 만나다입니다. 음. 네, 저희가 오늘은 두 번의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되는 태평양 쓰레기 섬을 만나다 강연을 진행해 주실 김현식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1등 항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현식 환경감시선 항해사님께서는 네, 배를 타고 북극과 남극, 아마존, 지중해, 파타고니아 같은 지구 곳곳의 환경 문제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책 29 용기가 필요한 나이, 지구를 항해하는 초록배에 탑니다의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이렇게 강연자님의 네, 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드렸는데, 혹시 본인께서 직접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의 1등 항해사 김연식입니다. 지금 박다희 활동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소개를 듣고 보니까 제가 책을 2권을 냈는데 둘 다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슨 단어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문장이라서 하나는 아까 스물아홉 용기가 필요한 나이, 우리 좀 지금 보면 닭살이 돋는 2015년에 제가 이제 배를 타면서 전 세계를 항해하는 이야기를 쓴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해 주신 지구를 항해하는 초록배를 탑니다라는 요 책도 제목이 참 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린피스 배를 타고 좀 이게 편집되는구나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한 이야기고요. 올해 그런 우수 출판 콘텐츠로 선정돼서 사람들이 조금 환경에 전문적이지는 않고 가볍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입문서로 읽을 만한 아주 그냥 가벼운 에세이이고요. 저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을 운전하고 있고요. 운전한 지는 한 만 6년, 이제 7년째 되고 있고 그동안 이제 항해하면서 북극도 몇 번 갔고요. 남극도 가보고 또 태평양 플라스틱 섬도 가보고 또 환경감시선을 타고 뭐 전 세계 환경 이슈가 있는 곳에 바다를 중심으로 많이 찾아가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활동에 빠져서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조금 저도 의미를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됐고요. 오늘 저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생명금을과 함께 하게 됐는데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네, 강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발표 자료를 네, 띄워주시고 강연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다혜 활동가님 도망가지 마세요. 저랑 이야기해야 돼요.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부산 동구에 있는 스페이스팟이라는 스튜디오입니다. 아, 네, 저희가 네, 지금 중화면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네, 유튜브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도 네, 달고 이제 네, 강연자님께 질문도 남기고 네, 네, 이제 뒤에 있을 질의응답 시간에 네, 같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준비를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제가 참 편하게 여기 강연까지 올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지금 여기는 인천이고요. 저는 이제 집은 서울에 살고 있고, 잠깐 여기 일을 보러 왔다가, 마땅히 강연할 곳이, 인터넷을 쓸 곳이 있어서 잠깐 오게 됐고요. 지금 제 뒤에 배경에 있는 건 제가 있는 곳이 아니네요. 이거는 가상 스튜디오 느낌이고, 저는 조금 울리는 곳에 인터넷이 잘 되는 곳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줌이 되면서 참 어떻게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 줌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처음엔 저도 되게 낯설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공유하는 것도 좀 이제 좀 수월하게 하고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또 부산까지 이렇게 공간을 넘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습니다. 그, 제가 또 지금은 오후에는 강연을 하고 있지만 오전에는 또 어떤 강연을 들었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제 강연 시작에 이 얘기하더라고요.
라포라는 말 아느냐고. 그러니까 의외로 라포 아는 사람이 있다. 박다희 활동가님 아세요? 라포? 라포 인터뷰할 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네, 그 뭐더라? 어떤 어 이게 관계. 공질감을 갖는 거? 예, 예,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건 어느 조직에 속해 있건 인터뷰를 하건 또는 상담을 하건 대화를 하건 수업을 하건 이렇게 우리가 남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동질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계신 우리 활동가님들이랑 또 부산의 환경을 걱정하시는 그 시민 여러분들이랑 어떤 라포를 가질 수 있을까 했더니 저도 부산에서 오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있다가 제 인생에 중요한 반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서 이제 신문기자로 일을 하다가 전세 그 당시 해양경찰청에 출입을 주로 했었는데 거기서 해양 아주 나이 지긋하신 해양 경찰께서 저한테 본인이 젊었을 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닌 이야기를 막 무용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초원에 그 사자를 보러 구경 가고 브라질에 가서 삼바 축제도 구경하고 탱고도 아르헨티나에서 쳐보고 인도에 가보고 유럽에 가보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용담에 빠져가지고 배를 탈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영도에 있지만 용당에 있었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선원들을 이제 교육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그 2010년 그때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했나? 예. 그래서 부경대학교 뭐 자주 갔고요. 뭐 서면도 자주 가고 뭐 영도도 지금도 최근에 많이 자주 가고 뭐 광복동 뭐 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금정산도 많이 올라갔고 예. 뭐 그래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배를 탔고 이게 2010년이었으니까 벌써 제 인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최근 11년 정도를 그리고 제가 배를 타고 정말로 그 노선원의 뭐더라? 무용담처럼 전 세계를 정말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이제 첫 책, 29 용기가 필요한 나이. 29의 진로를 벗어나서 전혀 삼천포 같은 길, 하지만 재밌는 길로 갔더니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지더라 이런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덕분에 배를 탄 덕분에 제가 그린피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연구원도 아니고 어떤 뭐 환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린피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배를 몰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까닭에 그린피스의 가장 최선선에 있는 그 환경 감시선을 타게 됐고 그래서 누구보다 지구 환경에 이론적으로 많이 약하지만 현장에 많이 가서 현장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난 건 제가 그 부산 용당에서 항해사로 성장하면서 항해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사 면을 가지고 배를 타고 10년 동안 나가서 돌아온 이야기를 다시 돌아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너무 좀 끼워 맞춘 건 아니죠? 자기적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말이 자연스러운 돼요? 얘기였습니다. 아니요.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공감할 저에게는 만한. 참 네. 은혜스러운 아주 고마운 부산의 또 해양 환경을 걱정하는 그런 멋있는 분들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같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곽다희 활동가님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부산에서 이제 뵙게 됐는데 좋은 인연이 되어서 오늘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곽다희 활동가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강연을 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VR로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뭐 콘서트 막 보고 그래서 주로 유튜브 재생하다가 이제 끝나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만 보다가 강연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이 그런 레파토리를 하려고 했더니 곽다희 활동가가 이거는 쓰레기 바다 쓰레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강연 레파토리에 그 바다 쓰레기는 상당히 일부밖에 불과한데 그걸 오래 이야기라고 깊이 이야기해달라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곽다희 활동가 도와주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앞으로 1시간 동안
잠깐 태평양으로 여행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런 강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학교 환경교육이 상당히 강화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뭐 그런 이론에 밝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 어떤 공부로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통계나 데이터 또는 연구 이런 이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반 대중환경 교육에서는 어떤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건 연구자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분야이고 일반 사람들은 좀 환경의 현장에 가서 뭐 오염의 현장 가서 또 환경 대치하고 있는 곳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정서적으로 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 온기와 냉기를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해외여행 물론이고 이런 이런 환경 이슈 현장에 가는 그런 일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모임 없으니까. 그래서 간접 체험을 사람들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어떤 좋은 자료를 보면은 자료는 좋지만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갔다 온 얘기라서 제가 본 이야기까지만 정말로 이론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선후에 어떤 제가 다녀온 이후에 밝혀진 사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본 사실만 전달하면서 저와 함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또 비슷한 만약에 박대 활동가 들으시다가 뭐야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하셔도 돼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평양 플라스틱 섬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이거 만들어봤고요. 예, 저희 활동가 저희 배의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재밌는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는 마법사 해리포터 같은 그런 재밌는 사진을 찍었고요. 이건 저희가 대서양에서 수심 4,000m 이렇게 수영을 가끔 하기도 하고요. 네, 접니다. 저는 설명을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을 운전하고 있고요. 항해사예요. 그래서 보통 선장이 배를 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 분들은 그나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선장은 어떤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관리자 역할이고 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쉬지 않고. 그래서 24시간을 1등, 2등, 3등 이 3명 항해사가 8시간씩 나눠서 항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1등 항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감시선을 타면 북극이나 남극, 아마존, 지중해, 뭐 파타고니아, 솔로몬 제도, 뭐 태평양, 뭐 전 세계를 다 갑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고요.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중서부에 있는 콩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지에 가면은 콩고에 배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 콩고에 왜 왔는지, 콩고에 어떤 환경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동참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데 갈 때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콩고 아이들도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아이들과 영어 수준이 맞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저밖에 없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온 영어 못하는 김 씨가 가서 아이들에게 제스처로 몸 바디랭귀지로 한번 얘기를 설명을 잘 해봐라 해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광대처럼 신나게 아이들에게 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런 역할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이런 대민 사람들을 만나 시민들을 만나는 일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이 좀 많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게 책이고요. 지구를 항해하는 초록배탑입니다. 뭐 얘기고요. 오늘 하는 얘기도 사실 이 안에 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태평양 플라스틱 섬에 관한 얘기. 그래서 뭐 올해 우수수반 콘텐츠로 선정돼서 다른 책이면 제가 이렇게 홍보를 못 하는데
이런 근거로 가지고 읽을만 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배예요. 그래서 초록 색깔 배에 그린피스라고 써 있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 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책들을 보면 이 문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발 디딘 곳에서 실천하라.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우리 집의 문제만 해결돼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을만 해결돼서도 안 되고, 우리 부산만 해결돼서도 안 되고, 우리 나라만 해결돼서도 안 되는 거고, 국가 간에, 그리고 결국은 전 지구적인 기후 온난화까지, 기후 변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하지만 우리의 손이 닿는 곳은 내 발 디딘 곳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사고를 하면서 발 디딘 곳을 실천한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날인 것 같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제 이야기는 전 지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먼 이야기. 하지만 저는 이게 부산과 밀접한 연관이 없지 않다는 걸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강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오늘 부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강연 초반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구가 70.8%가 바다래요. 땅은 20 얼마요? 29.2%인가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바다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물로 돼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심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뭐 화성이나 달이나 이런 곳에 우주선을, 뭐 탐사선을 보내고 인공위성을 띄우는 데는 되게 관심이 많지만, 우리 가까이서 우리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도 우리가 심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다. 그만큼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3분의 2 이상이 70.8%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건강하려고 하면 바다가 건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린피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 되죠?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린피스는 50년이 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뭐 이렇게 이게 1971년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린피스가 생길 때 사진이고요. 그린피스가 생긴 건 이제 미국이 여기도 바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태평양이 우리나라 여기 있고 일본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고 멕시코, 캐나다 있죠. 요 북태평양에 암치트카 섬이라는 무인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섬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으로 알래스카부터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점점점점 있어서 여기가 알류시안 열도라고요. 섬이 일렬로 있다 해서 열도죠. 근데 여기서 이제 70년에 미국이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밴쿠버에 있는 시민들이 이거 반대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은 살지 않지만 이, 이 태평양 일대에 사는 그 철새들, 그래서 이 뭐야 12월이 되면 이 적도 쪽으로 갔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이쪽으로 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산란하고 다시 자기가 먼 여행을 떠나는 그런 철새들 산란지인데 여기다 핵실험을 하면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핵실험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 밴쿠버에 있던 시민들 11명이 이렇게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핵실험 현장으로 가서 핵실험을 막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어떤 이런 그린피스가 이제 처음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린피스에는 배 3척이 있어요. 이거는 레인보우 워리어 3호라는 배고요. 바람으로 가는 범선입니다. 세일이 5개나 있는 아주 큰 배예요. 길이가 50m가 넘습니다. 2014년에 지은 아주 세련된 최신식 깔끔한 배라서 또 친환경 바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린피스를 상징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배고요. 레인보우 워리어, 무지개 전사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지금 3호인데요. 그럼 1호와 2호가 있겠죠. 그래서 1호는 1985년에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항에 들어갔다가 프랑스 공작원이 이 배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 간밤에 이 폭탄이 터져서 제 키보다 큰 그런 구멍이 배에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이 사고로 네덜란드 사진가 활동가 한 명이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프랑스의 핵실험은 더 주목을 받죠. 프랑스 정부는 본인들이 이거 폭발을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린피스의 이런 사고에 어, 어떤 위로의 의미로 그 레인보우 워리어 2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30년대 사용하다가 낡아서 지금 2014년에 세 번째 배를 건조했고요. 당시 이제 2015년쯤에 공작원을 은퇴한 그 전직 그 공작원이 이 폭파 사건은 프랑스의 공작원이었던 내가 한 게 맞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는 발표를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배를 타고 태평양 플라스틱 섬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틱 선라이즈, 아틱은 북극, 그리고 선라이즈는 일출, 그래서 북극의 일출이라는 배고요. 1974년에 노르웨이에서 지은 배입니다. 아주 오래된 배죠. 74년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거의 뭐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쉐빙선이라서 이렇게 북극 같은데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저도 많이 항해했고요. 태평양 플라스틱 섬도 가봤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에스페란자라는 호고요. 스페인 말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그린피스가 남극해에서 포경선,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그 배들을 쫓아다니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포경선들이 상당히 빠르고 커서 상대할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좀 빠르고 큰 배를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이 배를 도입했고, 지금도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빠른 그린피스의 배고, 그래서 이 세 척이 전 지구를 나눠서 뭐 바쁘게 다니면서 환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거기 항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부산 분들 항해사 뭐 기관사 많이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성 항해사는 상당히 적죠. 근데 그린피스에는 여성 항해사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별의 균형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만 어떤 직급이든 요리사든 뭐 가판원이든 여성을 항상 배분을 하고요. 성별뿐만 아니라 피부색 또는 국적 이런 것도 균형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유럽 백인들만 있는, 만약에 우리 배가 유럽 백인들 남성만 있는데 이 배가 우리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와서 환경 문제에 간섭을 환경 운동을 하면, 이게 아시아 국가에 대한 유럽의 그런 간섭, 주권 침해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환경운동, 그러니까 세계 시민을 상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핀란드에서 온 카린이라는 여성 항해사인데 전직 도마 선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체조. 정말로 뭐 턱걸이 30개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한 30km, 40km 뭐 자전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게 하고 아주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떤 뭐 한국적인 의식인지 보수적인 의식인지 여성에 대해서 되게 만만하게 봤다가 이 친구를 보고 크게 당해서 정말로 남녀는 평등을 추구해야 되는구나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를 타고 어디 가봤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되짚으면서 역순을 해봤는데, 제가 2010년에 부산에 가서 배를 탄 다음에 그다음 쭉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점이 이제 제 배를 타고 기항한 곳이에요. 노르웨이 북부, 뭐 북극, 남극은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표시를 못했고요. 여기 보면 큰 대서양 가운데 점이 있죠. 이거는 포르투갈령의 화산섬 아조레스 제도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관광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기 힘들고, 여기는 라스팔마스라고 스페인이 여기 있지만 스페인령 그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까나리 아일랜드 뭐 그런 곳이라서 얼마 전에 유인식당
이서진인가요? 이서진, 윤여정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식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었던 곳이고 테네리페인가 뭐 그런 곳이었고요. 여기는 또 독립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세네갈 앞에 있는 독립국이고 뭐 여기도 뭐 네덜란드형 섬이 하나 있고요. 이런 특이한 곳도 많이 가게 돼서 좀 많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덕이었죠. 네. 제가 덕분에 이렇게 많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우리 그린피스 선박에 올라갔을 때고요.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앉아 있고 좀 다국적 선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가 이제 미국에서 온 선장 조엘, 옆에가 불가리아에서 온 일렉트리션 전기공, 옆에는 스페인에서 온 1등 항해사 에밀리, 옆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가파넌, 나자렛, 뭐 우크라이나, 필리핀, 독일, 벨기에, 아르헨티나. 이 사람은 딱 봐도 요리하는 사람 같죠. 요리하는 멕시코에서 온 다니엘, 뭐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이 친구는 태국에서 온 여성 가파논입니다. 호주, 네덜란드 뭐 다양하고요. 이때는 좀 남성이 많았고 흑인이 없었는데 피부색도 다양하고 성별도 좀 균형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평양 플라스틱 섬을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걸 제가 동영상으로 원래는 그 2018년 9월에 갔었고요. 어, 이게 그래서 그 2019년 초에 이제 KBS 뉴스에 방영되고 제가 출연했었는데 이게 유튜브로 계속 자료가 남기 때문에 KBS 뉴스를 저희가 재생하는 건 어떤 저작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이것도 뭐 별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뭐 좀 다르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캡처를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도 방송 그대로네. 그래서 북태평양 한가운데 이제 이건 제가 태평양 갔다 와서 한참 뒤에 이 이야기를 제가 그린피스 한국 사무소에 했더니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뒤늦게 이듬해 KBS 기자한테 소리가 들어가서 이제 방송하게 됐는데 단독이다. 뭐 북태평양 한가운데 그 플라스틱 섬에서 한국 쓰레기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방영이 돼서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아직 바뀐 거는 갔다 온 지 18년, 19, 20, 23, 만 3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10월이었어요. 태평양이에요. 이 태평양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보면은 클태자에 평화로운 평자에 바다 양자죠. 그래서 큰 평화로운 바다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바다가 좀 잔잔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배에서 보면은 이 파도가 이 정도 되면은 1.5m 이상이에요. 파도 높이가. 왜냐면 우리가 좀 원근으로 보기 때문에 잔잔해 보일 뿐이지. 예. 특히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조그만 보트를 타면은 수렁수렁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정말로. 그래서 근데 왜 큰 태평양이냐면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5, 6월에 한 달 동안 정말로 호수처럼 이렇게 출렁임이 하나도 없이 잔잔해집니다. 태평양이. 그래서 태평양이고요. 이때 우리가 흔히 이 텔레비전에서 봤던, 인터넷에서 봤던 그 플라스틱들이 섬을 이룬 그런 장관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섬뜩한 장면이 이때 5, 6월에만 있고요. 그 이외의 시기에는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바람과 파도의 출렁거림 이것 때문에 그 쓰레기들이 수심 아래로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뚜렷한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은 보기 힘들고요. 하지만 뭐 스프가 죽처럼 된 그런 플라스틱 덩어리들 같은 경우에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플라스틱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틱 선라이즈 호를 타고 이때 갔고요. 자, 요 미국 우리가 이게 태평양의 지도인데 우리나라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죠.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알래스카 있고 여기 알루션 열도. 그러니까 점점 섬이 있다고 또 얘기했고 여기가 캐나다, 미국. 그래서 우리
샌프란시스코라고 하죠. 하와이유 있죠. 샌프란시스코는 뭐 노래 샌프란시스코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 빨간 색깔 긴 다리 있죠. 금문교 그게 있는 미국 서부의 아주 자, 그럼 다시 네. 저 혼자 여러분 지금 길 가다 도랑에 빠졌는데 저 혼자 쭉 혼자 나가서 저 앞에서까지 나갔다가 뒤돌아보니까 저분 여러분들 여기서 갇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걸 봤더니 이런 게 나왔고 이건 손톱만한 거고 이 손톱에 발만한 거고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플라스틱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였고 동전과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런저런 다양한 출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발견돼서 황홀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니까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분해되겠죠. 그래서 더 분해되면 이렇게 점 같아진다. 우리가 뭐 볼펜으로 찍은 점보다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초미세 플라스틱에 해당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고 그렇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걸렀을 때 아까 그 젤리 같은 게 이렇게 남은 거고 바닷물을 걸렀기 때문에 뭐 끈적끈적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스프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끈끈해서 제가 만져보니까 손에 계속 남고 그래서 봤더니 아이고야 이게 뭐야 하는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초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큰 플라스틱, 중간은 그물에 걸리는 플라스틱 여기까지고 세 번째가 정말 큰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 바로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섬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분해되고 플라스틱이 손가락만해지다 손톱만해지다가 그 반만해지고 전만해지다가 점점 분해되면 결국은 이렇게 섬유가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바닷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떴어요. 매번 다른 장소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사기 같은 곳에 넣고 쭉 이 관을 따라 또르르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필터를 넣었어요. 동전만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를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을 정수한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물에 있는 그런 어떤 뭐 건더기, 어떤 뭐가 플라스틱이 있으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물을 거르고 남은 필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동전처럼 돼 있죠.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몇 월 며칠, 위치 어디, 태평양 어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걸 모아서 연구소에 이걸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색을 입혀가지고 우리 형광 물질을 입혀가지고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뭐가 있나 봅니다. 봤더니 이 데이비스는 아까 저랑 같이 샘플링한 친구인데 이렇게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이 깨끗해 보이는 태평양 바닷물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게 우리가 1cm가 1000 마이크로미터가 1cm예요. 1000 마이크로미터 1cm. 근데 우리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mm의 10분의 1인 거죠. 머리카락은. 근데 이거는 2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50분의 1 굵기. 그러니까 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걸러지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섬유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평양 전역에서 이렇게 발견됐고 이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 눈에 봤을 때 이렇게 막 플라스틱이 막 징그럽게 섬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되게 심각하다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심각한 건 바로 이 초미세 플라스틱 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이 엄청 넓은데 이걸 우리가 정수기로 다 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정말로. 그리고 이건 우리가 수거도 안 되고 뭐 큰 쓰레기야. 요즘에 그 오션 클린업이라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어갖고 뭐 튜브를 이렇게 쭉 둘러서 거기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바다 전체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점의 점도 안 되는, 뭐 운동장, 우리 축구장보다 큰 그런 면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지,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섬유가 된 곳은, 섬유들은 어쩔 수 없고, 이게 뭐 당연히 물고기가 섭취할 가능성이, 플랑크톤이 섭취하고 그걸 물고기가 섭취하고 그걸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얘기를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요게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읽었을 거예요. 플라스틱 바다라고. 그 찰스 무어 선장 1997년에 처음으로 이 플라스틱 바다를 발견한 그 찰스 무어 선장이 쓴 건데요. 그냥 짧게 읽어드리면, 이 플라스틱의 그 영향은 이래요. 그래서 내분비계 교란 화합물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질병이 생긴다. 이거는 최근에 새로 나타나거나 만연하게 됐다. 그래서 비만, 제2형 당뇨,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갑상선 기능 이상, 천식, 기타 자가 면역 질환, 소아암, 유방암, 불임, 조산, 유산, 이런 것들이 이런 내분비계 교란 화합 물질과 연관이 있고, 이 플라스틱들이 바로 이 내분비계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 찰스 무어 선장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먼 바다에 이런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발 디딘 곳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수심에 들어가서 이건 코카콜라네. 이거 코카콜라 너희들 이제 그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한쪽은 정부가 있고, 하나는 기업이 있고,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있어요. 정부와 기업과 시민들이 마음을 맞춰서 해 나가야지만 하지, 한쪽이라도 늦게 따라온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미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저 같은 또 여기 지금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요즘 학교 가면은, 제가 학교에서도 강연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비싸고 이런 옷을 입는 애보다 에코백 드는 애들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옆반과 비교해서 우리 반은 쓰레기를 정말 적게 배출해요. 이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너희들은 뭐하니, 뭐 이런 저희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떠다니는, 이제 이런 조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떠다니는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조사했어요. 아까 이렇게 체크한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몇 개 수거를 했어요. 보니까 어떤 쓰레기가 있었냐 보면, 이렇게 이건 뭐 화장실 그 청소하는 솔 같죠. 요거는 뭐 아직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멀쩡해 보여요. 하얀색 바가지 같고, 이건 옷걸이, 이건 무슨 뭐 화장실 락스통 같은 뭐 그런 거고, 이건 뭐 플라스틱 부품 같고, 선풍기나 뭐 욕실이나 뭐 그런 데 같고, 이거는 무슨 유제품 들어있는 뭐 오일 같은 게 담겨지지 않았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화분인가요? 뭐 화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거름망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코카콜라. 예, 이렇게 발견됐고요. 이것만큼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만 사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하와이에 도착했더니, 우리 와이키키 해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와이키키 해변은 이 하와이의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섬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이 떠내려오는 것부터 좀 등지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섬을 마주보고 있는 북동쪽의 섬입니다. 여기는 또 북동풍이 불어서 플라스틱 섬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쓰레기들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하와이가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실 그 와이키키 해변은 사람들이 청소해서 만들어낸 인공의 장면이고, 우리가 손을 대지 않은 그 뒤편에 해안은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더라라고 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질문이 들어온 걸 미리 봤는데, 그 얼마 전에 시스피러시라는 그 해양 다큐멘터리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잔인하고 좀 너무 자극적이긴 했어요. 뭐 템포가 엄청 빨라서 저는 좀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뭐야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그 골에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뭐야 하는 사이에 딱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시스티러스 그래서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근데 메시지는 하나 마지막에 메시지 하나더라고요. 바다 플라스틱의 상당수가 이 어업 대양 어구들이 만들어낸다.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보시면 이거 보이죠? 이거 부표죠? 이거는 다 그 뭐야 여기 초록 색깔은 다 그 그물이고 이 앞에도 다 그물이잖아요. 밧줄들 섞여 있고 이거 뭐 이거 다 뭐야 이런 거 배에서 이제 뭐 바구니로 쓰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 보면 이건 일본식 한자죠. 이거 보면 일본의 어선에서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구니 이런 게 다 보면은 대부분이 사실은 어선에서 버렸다고 저는 추측이 돼요. 물론 뭐 떠내려온 것도 많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 대량 어업의 피해가 또 이런 어구들 그물들 뭐 수거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령 그물이 돼서 고기들이 여기에 모이고 그래서 어디 갇혀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생태계의 피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가 좀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산업화된 그 어선단에서 잡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씩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냥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정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어디 뭐 고등어집 가서 고등어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막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쓰레기가 있나 이 보트를 내렸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무슨 쓰레기가 있지? 결국 뜰채로 걷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한자도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많이는 몰라도. 그래서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가나가 뭔지는 적어도 알잖아요. 그리고 한자의 정자와 약자. 그래서 약자는 중국 본토에서 쓰고 정자는 대만에서 쓰고. 그래서 제가 한중일 대만을 좀 구분할 줄 알고 영어 뭐 이렇게 있고 뭐 스페인어는 뭐딱 봐도 알고 그래서 좀 이런 쓰레기가 나오면 제가 이거는 일본 거야, 이건 중국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친구가 딱 이걸 하얀 색깔 이 통을 딱 집어 올리더니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봐도 이거는 내가 봐도 한자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 하고 저한테 들이대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 앞에 한국 한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씨 그러니까 김씨가 뭐야? 우리 정서에서는 김씨라고 하면 좀 무슨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건 직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뭐 이거 바닥에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람 미국에서 온 친구고요. 내가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그 넘어졌다 올라서는 그 장난감 이름에 오모모 그 식품회사의 그 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네 나라 네슬레처럼 한국의 유명한 식품 브랜드다. 뭐 했더니 예 이겁니다. 써 있죠. 그래서 이끼가 잔뜩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바다에 있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거죠.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건 몇 년 이렇게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여기 선명하게 재활용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바다에 떠내려가서 태평양 쓰레기 섬 한가운데를 방황하는 아이를 제가 발견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내보내고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음,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요네즈가 용어가 아닌가 봐요. 마요네즈, 마요네즈인가? 마요네즈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건 마요네즈 통이니까 뭐? 내가 마요네즈인데 못 알아듣고 몰라 영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맞고요. 자, 그래서 이 통을 발견했고 이 통 말고도 이거 보시죠. 여기 보면 남영
그 주광색, 그래서 약간 좀 흰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색이 있는 그런 하얀색, 주황색, 뭐 그런 형광등이, 그것도 따개비가 엄청 붙어 있죠. 그래도 바다에 많이 오랫동안 떠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견되고, 그래서 한글 쓰레기를 다수 발견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 3시가 넘었구나. 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 제가, 저만 나오면 좀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니까, 제가 항상 저희 특별 게스트를, 지금 갑자기 활동가님은 뭔지 알고 저희 웃는 것 같은데, 네, 게스트를 항상 초대합니다. 아주 모시기 힘든 그런 분이고,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진짜 내가 이 친구를, 어, 진짜 지구 한 바퀴 같이 암스테르담에 갔다가 암스테르담에 가서 집으로 돌아온 아주 저희, 요즘엔 제가 환경 교육을 많이 하면서 같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태평양에서 온, 자, 저희 게스트, 바로 저의 친구. 자, 태평양산. 사실은 한국산. 이 아까 그 KBS 뉴스에 나왔던 그 플라스틱 통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냄새가 심해서 이게 원래 깨끗한 이 하얀색 이거 비닐이었는데, 비닐이 아니면 사실 이거 쌀 수 없으니까. 네, 벌써 이 색깔이 변했고요. 옆에 있었던 이 이끼 같은 것들이 다 제가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 출생이 분명한 저의 아주 친구가 되어가고 있고요. 안쪽을 보면,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쪽에 보면 이끼가 그대로 껴있고, 여기 보면 제가 또 보너스로, 덤으로 요 반쯤 쪼개진 그런 플라스틱 반쯤 쪼개진 애를 또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 플라스틱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쪼개진다. 그래서 이 겉에 거는, 이 오뚜기 마요네즈 병은 사실 지금 되게 멀쩡한 상태예요. 얼마 안 됐나 봐. 몇 년 안 됐나 봐. 근데 안에 거는 되게 오래된 건지 과자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고, 손으로 찝으면 이제 바스락, 우리 썬칩, 이 포테토 칩 있잖아요. 그 감자칩처럼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얼마든지 부스러질 수 있고, 곧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성장한 아이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환경교육 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곽다이 활동가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리액션이 상당히 좋으세요. 따봉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다, 전 100이면 100, 사. 정말 우리가 플라스틱 조심해야겠다. 배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저도 사실 지금 요 앞에 지금 목이 마른데 슈퍼마켓이 있어요. 근데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목말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물을 찾겠죠. 물을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생수가 있겠죠. 그걸 먹겠죠. 그러니까 저 말고 마찬가지예요. 강연을 한 20명이 들었다. 20명 끝났으면 그 중에 10명, 5명 정도 같이 편의점 가. 그래놓고 강연에서 플라스틱 사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과 그걸 듣고 박수 쳤던 사람이 같이 플라스틱을 사면서 같이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난 이거 먹을래. 난 라떼. 하면서 이제 다 플라스틱, 나는 뭐 TOP가 좋아 하면서 다 그걸 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 난 사람들하고 좀 일부러 다른 데 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쪽 편의점 가면 난 저쪽 편의점 가서 사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연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플라스틱에 동참하고 동감하고 하지 않아야겠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 정부와 기업이 시민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또 응사인가? 그 옛날 응답하라 1994 그거 보면은 그 가정집에 그 델몬트, 옛날에 그 유리병 그걸로 이제 보리차를 끓여서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사실 우린 그랬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재사용 문화가 사라지고, 또 그런 플라스틱 제품도 유통되는 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런 델몬트도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다 나오고 있죠. 너무나 편리하니까. 근데 사실 플라스틱이 CO2를 줄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델몬트 유리병을 운반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료비도 많이 들 거예요. 물론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가볍기 때문에 연료비도 절감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 플라스틱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재활용한다고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20.27%가 된다고 그린피스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통계는 우리가 재활용으로 배출한 플라스틱의 80%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린피스는 22.7%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5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수치가 왜 그러냐면 에너지 회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회수는 이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연료로 쓰는 그런 걸 말하는데 환경부는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라스틱을 태워서 그것 때문에 연료가 돼서 어떤 화력 발전이거나 열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용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린피스는 이걸로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재활용이지 어떻게 그렇냐 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재활용도 상당히 적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결국은 재활용이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저품질, 그러니까 뭐 우리 페트병 같은 게 상당히 좋은 플라스틱, 양질의 플라스틱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투명 플라스틱은 페트병은 따로 분리하고 있잖아요. 더 재활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 동급으로 좋은 뭐 1등급의 플라스틱이 1등급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재활용되면 점점 저급의 플라스틱을 쓰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에너지 회수로 또는 버려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좀 절제된 소비, 과잉 소비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안 쓰고 기업들은 적게 만들고 정부는 시민들을 교육하고 기업들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사용. 그래서 우리 뭐 델몬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사용 많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래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쓰면 잘 배출해서 어떤 식으로든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는 지금 눈치껏 보니까 곽다희 활동가가 지금 다음 걸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인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로 제가 자르겠습니다. 네. 한바탕면 근데 안 잘랐으면 나 요새 책 읽어놨어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자, 찰스모 선장이 무슨 얘기했는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읽어줄 뻔했어요. 지루하잖아요. 잘 눈치를 주셨고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 10분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 말을 요약하면 플라스틱 섬이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 쓰레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플라스틱 섬에 어, 어, 무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책임이 있고 우리도 이 쓰레기들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제 강연의 한 줄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냥 후딱 받아 빨리 내놓으세요. 이제 빨리 주세요. 이제. 아, 네. 이제 강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를 중지해 예, 내가 뭐 주시나요?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할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어, 예, 아니에요. 네, 할 어떻게, 얘기였어요. 예. 너무 아쉽네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을, 네. 오늘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네,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강연이 끝나면은 이제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로 이제 네, 강사님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지금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남아서 이 네, 질문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이제 얘기 네, 나눠볼까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혹시 제가 먼저 사실 질문지를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좀 답변을 하고 싶었던 질문이 네. 있다면은 네, 몇 뭐,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걸 제가 지금 아, 네. 아니면, 네, 제가 질문을 네, 그냥, 아니요. 제가 지금 아까 종이를 뽑았는데 안 갖고 와서 지금 그런데 자, 그럼 얘기를 활동가로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 항해사로서의 김현식과 작가로서의 김현식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한다면 밀접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반쪽 반쪽이에요. 자, 제가 썼던 이 책에 보면 처음에 자 여기서 보면 양념반 프라이드 반이라는 그런 약간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배달 갔을 때 그린피스 전설적인 키트라는 선장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린피스의 선언은 반반이야. 반은 선언이고 반은
활동가야. 반은 요리사, 반은 활동가. 반은 항해사, 반은 활동가라고 얘기해서 어, 단순한 선원으로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활동가로서 일하는 선원이어야 하는 거예요. 활동가로 환경의식이 있는 요리사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활동만 한다고 하면은 되게 그냥 제가 본 것들을 그냥 제가 그냥 흘려버리는 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활동가로서 사람들한테 좀 제가 본 것들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게 저의 절반의 약간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정제돼서 좀,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다가도 집에 가는 길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 근데 또 제가 작가만 한다면 사실 쓸 게 없어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항해사로서 경험한 걸 글로 작가 사람들에 알려서 공감을 얻고 또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정말로 좀 글은 못 쓰고 하지만 좀 책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사실 책을 전 읽어봤으니까 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저희가 활동가이신 분들이 이 강연을 되게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정말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활동을 궁극적으로는 끝에선 안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그냥 평범한 네. 삶을 살기 예,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네, 이건 저만의 목표인 네,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네, 자아를 서로 다 각자 갖고 있고, 네, 작가님 이야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남겨드린 질문 중에 이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질문이 있는지 또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저는 약간 좀 시크한 답변들인데 다 항해사로서 직업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성취감이 크신가요? 라고 하면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겠죠. 성취감이 없으면 안 남아있겠죠. 근데 음, 크냐 작으냐는 오히려 그거는 객관적인 얘기 아니고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약간 이렇게 여기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엄청난 그 성취감을 느끼죠. 막 어떤 사람은 배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내가 그린피스 배에 올라오다니 그러면서 막 감격에 감격을 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은 그냥 그냥 뭐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취감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성취감이 적다 그러면은 이제 뭐 떠나야 할 때가 되고 온 거고 여전히 성취감이 있으면 있는 거고 약간 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성취감이 있고 뭐 누구보다 어느 제가 경험이 뭐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성취감을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예. 항해를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날씨가 안 좋으면 정말로 잠을 자면서도 흔들리면서 정말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잠을 자면서 막 내가 이놈의 배를 다시 타나봐라 안 탄다 하지만 그래놓고 다음날 날씨가 맑잖아요. 그럼 날씨 좋다 그러면서 마치 어제 있었던 걸 잊어버리면 정말로 잊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항해사로 일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제 고통을 잊고 오늘을 살 수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들도 내일은 망각할 겁니다. 내일은 다 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연인도 서로 실수하고 사고 치지만 그거 잊고 다 새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한 망각 그게 사람을 뭐 계속 항해할 수 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성취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찾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이제 활동가로서의 질문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네, 이제 활동가로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도 네, 되게 많은데요. 저도 그렇고, 저도 부산에서 네,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 가끔 고립감을 크게 느끼고 좀 네, 번아웃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강사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느끼셨다면은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되었다고 느끼셨는지 음,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좀 저도 느끼는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약간 고립감 느끼지만, 저는 만약에 먼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면 정말 바다 위 한 점으로 갇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내가 우리가 활동가란가 생각을 전혀 못하죠. 왜냐하면 온도 바다는 흔들리고 막 앞에는 막 하얀 산더미고 그래서 그 오늘 할 일에 치이다 보면 항해하는 뭐 고통에 빠지다 보면 그냥 선원으로 살게 되고 있게 되죠.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어느 순간 로테이션이 안 좋아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있죠. 사람들끼리 안 맞을 때도.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감 그런 데서 좀 찾는 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답이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아까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발 디딘 곳에서 행동하라 뭐 그런 얘기처럼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지금 위치가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그림실에 배에 올라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 약간 같은 길을 갖고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아주 좋은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고, 약간 좀 한 발 떨어져서, 약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전체 인생에서 30대의 어느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지구의 어느 장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 고립감 이, 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연대도 중요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교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를 옆에 동료들이 좀 알려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옆 사람을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멋있는 사람들을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멋있는 분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좀 힘이 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요, 멋있는 우리 네, 김현식 항해사님을 본받아서 네, 네, 같이 멋있어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도 답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네, 이게 정말 배를 타면서 봤던 생생한 현장감이랄까? 현장들을 직접 사진과 이제 네, 영상 캡처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강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 강연 소감 부탁드리고요. 이제, 네, 강연을 마치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예. 지금 뭐 오후라서 좀 많이 좀 지루한 시간이었을 텐데 또 제가 또 미천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천천히 많이 늘렸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곽다이 이 활동가한테도 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일들 어떤 불편한 일 아니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 내가 양보하는 일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멋있어지고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고 나 스스로의 삶이 내 삶이 되게 세상을 돌보고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멋있는 삶이구나라고 나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듯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결국 나를 멋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일 한번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멋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매일 저희는 토요일 날이 저희가 사는 곳 토요일 날이 재활용 배출 날이에요. 그날 저는 재활용하는데 가가지고 정말 궁상맞게 막 이렇게 막 테이프 다 뜯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뭐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전 자부심을 느껴요. 나는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환경을 보호하는데 아주 큰 도를 옮기는 그런 활동가들이시고 또 실천하시는 아주 좋은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의 강연에 이렇게 많은 이런 강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 정도라면 정말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실천하시는 멋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법, 우리가 멋있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멋있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있어집시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 1등 항해사 김현식 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제로부산에서 준비한 생명 강좌 3탄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이제 끝났고 10분간 준비 시간을 가진 뒤에 2부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과 네, 우리의 과제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